한국 기업을 몰아낸 인도가 맞은 충격적 현실, 그 진실이 전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문화적 갈등으로 철수하는 동안 한 인도 공영방송 자문이사는 자신이 주도한 보도로 무너진 지역 경제를 목격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역시 처음에는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문화적 침략자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신문화 교류 포럼 참석차 서울에 도착한 그가 발견한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국은 떠났고 모든 게 멈췄다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가 주목하는 이 놀라운 반전의 전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직 쿠마르입니다. 58세의 인도 공영방송 자문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외신 기자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정부와 언론 간의 협업 안건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저는 깊은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문이사라는 직책으로 인해 특정 국가, 특히 한국을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보도 방향에 관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잘못된 정보로 한국 기업 하나를 먹방 논란으로 몰아낸 후 해당 지역 경제가 무너진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며 자책했던 그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 역할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전환점이 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신문화 교류 포럼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초대받은 것이었죠. 공식적으로는 참석자였지만 내심 한국 기업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싶다는 의심도 품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이 정말로 문화적 예민함을 무시하는 나라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혹시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선입견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을 통해 진실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단순한 업무 출장이 아닌 운명적인 여행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언론 업계에서 보고 들은 바로는 한국 기업들은 이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지 문화를 그저 마케팅 수단으로만 소비한다고 여겨졌어요. 특히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문화적 예민함을 고려하지 않는 상업적 접근만 한다고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단순한 경제적 이익 추구로만 보였죠. 전통과 관습에 대한 존중보다는 효율성과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인도의 깊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들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편견은 제가 참여했던 여러 언론 보도 과정에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존재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들에게는 진정한 문화적 소통이나 존중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편견이 생긴 데에는 구체적인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한국 기업이 인도 전통 요리를 상품화 벌어진 논란을 직접 취재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당시 그들은 현지 문화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 없이 제품을 출시했고 결과적으로 종교적 감정을 건드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문화적 무감각을 확인했다고 생각했죠. 또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도의 복잡하고 섬세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장 진출과 매출 증대에만 관심이 있다고 여겨졌어요.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혹시 좋은 의도를 가진 한국 기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죠.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첫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철에서 길을 헤매고 있던 저에게 한 노부부가 다가와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몸짓과 미소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의 따뜻함과 진심 어린 배려가 저의 마음을 흔들었죠.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서 정말로 문화를 무시하는 기업들만 나올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저의 확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외면할 수 없게 된 순간이었죠.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포럼 둘째 날, 저는 한국 중소식품기 인도 지사장 한지우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책임감 있어 보이는 인물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인도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존중을 표현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립서비스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그 순간 한지우 씨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포럼 일정 중 지방의 작은 공장 견학이 있었습니다. 한지우 씨가 운영하는 향신료 가공 공장이었죠.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입구에 걸린 간판에 라마의 정원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 이름은 제가 어릴 적 고향 사원의 이름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정확했어요. 한지우 씨에게 이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인도의 한 기자가 쓴 칼럼을 참고했다고 답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제가 젊은 시절 쓴 칼럼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일이 우연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장 내부를 둘러보며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향신료 보관실에는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분류 체계가 있었어요. 단순히 상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도 전통 향신료의 고유성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직원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들이 인도 문화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한지우 씨는 제가 질문할 때마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적 관심을 넘어선 진정한 문화적 이해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한국 기업이 인도 문화에 대해 이렇게 세밀하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과연 이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일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지우 씨와 조용한 식당에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편안해지자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라마의 정원이라는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한지우 씨는 깊은 숨을 쉰 후 계속 말했어요. 15년 전 외신 기자 라지 쿠마르 씨가 쓴 칼럼을 읽었습니다. 그 칼럼에서 고향 사원 라마의 정원에 대한 따뜻한 추억을 소개하셨죠. 제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15년 전 제가 쓴 작은 칼럼이 이런 방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지우 씨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칼럼을 읽고 감동받아서 인도 시골 마을의 전통 향신료 조합을 되살려 제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지난 10년간 비공식적으로 문화 보존 장학금을 지원해왔습니다. 모두 그 칼럼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쓴 작은 칼럼 하나가 이런 큰 영향을 끼쳤다니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니라 진정한 문화적 존중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한참을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한국 기업들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한지우 씨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실제로 그 칼럼에서 언급하신 할머니의 향신료 레시피를 찾아서 현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재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통 기법이 사라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감격스러웠습니다. 단순히 제 글을 읽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실제로 보존하고 발전시키려 했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지역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이나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생들과 마을 사람들이 저희의 진심을 알아봐 주기를 조용히 기다렸죠. 한지우 씨의 이런 태도가 저에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잘못된 비판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이런 깊은 철학과 인내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니요.
제가 얼마나 섣부른 판단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문화적 존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강점이 단순히 경제적 성과나 기술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적, 문화적 가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지우 씨 같은 사람들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문화적 소통과 존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도의 전통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진심으로 기여하고 있었죠. 제가 언론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진실을 전달하는 것 말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문화적 감수성과 장기적 관점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문화와 상생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문화에 대한 깊은 존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마인드라고 할 수 있겠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저는 인도로 돌아가면서 분명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가진 영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왜곡된 보도를 바로잡고 두 나라 간의 진정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문이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했죠. 한국 기업들의 긍정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문화적 편견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과거 제가 잘못 판단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바로잡을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이는 단순한 직업적 의무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인도 사회에 전파하는 것이 저희 새로운 사명이 되었죠. 진실한 문화 교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도 그런 변화의 주역이 되고 싶었어요. 인도로 돌아온 후 저는 예상했던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동료들과 상급자들이 제 변화된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갑자기 왜 한국 편을 드느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과거 한국 기업을 비판했던 보도를 수정하자고 제안했을 때 강한 반발에 부딪혔어요. 이미 끝난 일에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제가 한국에서 무언가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했죠. 이런 오해와 편견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죠. 저는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진실을 바탕으로 끈기 있게 설득했어요. 한지우 씨가 보여준 진정성과 한국 기업들의 문화적 노력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동료들 중 일부는 제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점차 제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젊은 기자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은 편견 없이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빛을 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끈기와 인내의 가치를 실천하는 순간이었죠. 어려움이 있어도 올바른 길을 가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인도와 한국 간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한 한국 문화 이해하기 프로그램이 인도 언론계에서 큰 호응을 얻었어요. 한지우 씨와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두 나라 간의 상호 이해를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 청년들이 한국 기업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과거 제가 잘못 판단했던 한국 기업에 대한 사과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문화적 감수성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저는 더 나은 언론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앞으로도 두 나라의 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따뜻한 행복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엔 더 깊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